입지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은 107페이지고요. 우리 교재로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로는 그 169페이지입니다. 자, 입지 파트는 거의 상업 입지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지론이 세 파트예요. 입지라는 자체가 입지론이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자, 1차 산업은 농업입지론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튀넨이라는 애가 나오죠. 그 농업입지론이 나와서, 얘는 안쪽은 집약적, 바깥은 조방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쪽은 지대가 높죠.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지대가 높고, 여기가 수송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수송비 절약이 고지대다. 나갈수록 지대는 낮고 수송비가 높으니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튀넨이라는 학자, 우리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자체적으로 그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이죠. 공업입지론에서 레이시라는 학자가 안 나왔다가 30회 때 레이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업입지론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공업입지론. 세부적인 건 뭐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1차니까 이제 한 명이 중요하다. 2차니까 두 명이 중요하다. 배부하고 레이시죠. 그럼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요. 그럼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게 되면은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비용을. 그래서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합니다.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베버죠. 자, 그래서 베버는 이 생산, 이 공급과도 관련된다. 수송비의 연결을 받기 때문에 이 생산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로 확인할 때 이 베버라는 자체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를 제가 강조하고 수송비용이 최소고, 그 다음에 요즘은 노동비라고도 하지만 또 인건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강조했다. 인건비를 강조해서 요거는 최소해야 됩니다. 최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최대 이익, 공장끼리 모여 있어야 되니까 집적 이익을 강조하는 거죠. 집적 이익. 집적 이익 자체가 이제 모여 있어서 이익이니까 최대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처음 나왔는데, 레시라는 학자의 이게 나왔어요. 이게 총수이거든요. 자, 이거는 최대 수요론입니다. 최대 수요 이론. 자, 수요가 많아야지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시장이 확대돼야지만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점을 얘기합니다. 이윤 극대화. 자, 이 학자는 레이시예요. 레이시도 맞고 레이시도 맞는데 우리가 이따가 30회 때 레이시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수요를 강조합니다. 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편법을 본다면 수요 들어가니까 얘 레이시죠. 수요니까. 얘는 비용이니까 배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지향형, 시장지향형이라는 거 그런 거 봤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좀 경향이 좀 적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갑니다. 3차 산업은 중심지론하고 그 다음에 이 중력 모형이에요. 이걸 두 가지 잡으십시오. 특히 이제 우리 중력 모형의 계산 문제가 좀 배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중심지론을 전개합니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를 해요. 형성 과정.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중심지는 우리가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중심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포, 슈퍼를 차렸어요. 갑돌이가. 그 슈퍼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고요. 최소한 이 정도 와줘야 되는 요구치가 있고, 그 요구 범위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면 없는데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되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지만 운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커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배후지예요. 배후지가 상권을 얘기하죠. 상권. 그래서 중심지는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고차, 그 다음에 중차, 그 다음에 저차가 있죠.
우리가 우리 집 앞에는 구멍가게 가깝죠. 동네 슈퍼 가깝고, 그 다음에 중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행정 서비스를 가면 우리가 동사무소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가 먼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이 동사무소가 있고 이제 시청이 있죠. 시청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간에 구청이 있고요. 수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저차에 중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고차로 갈수록 부보도 줄어든다. 시청과 시청 사이는 거리가 멀고요. 동사무소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해서 이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제 네일리, 허프, 그 다음에 컨버스는 중력 모형을 얘기하죠. 중력 모형이니까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중력 모형을 이용했을 때 그 중력 모형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볍게 본다면 중력 모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중력 모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죠. 그죠? 네일리의 소매 인력.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다. 인력이라는 자체가 만류 인력 법칙이거든요. 두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따 나올 때 그 유인력을 봐요. 유인력 본다면 인구에 비례하고, 인구가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이 작은 도시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허프는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다수의 점포. 그럼 얘 유인력하고는 조금 다른 게, 얘는 매장 면적을 봅니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라는 게 중요하죠. 이 마찰 계수라는 자체는 시간적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일리가 2개의 도시만을 받았을 때 장애적 요인, 그래서 자연적 요인, 그래서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해서 마찰 계수를 얘기합니다. 자, 교통이 불편할수록 이 마찰 계수가 크죠. 근데 이제 이 전무품일수록 이 마찰 계수가 작다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 30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자, 문제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107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07페이지에 가셔서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전무품인 경우는 일상용품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작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명품이나 이런 고급 같은 우리 전문품을 사려면 거리가 멀어도 가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바겐세일 한다 그래도. 그럼 전무품점은 구매하는 경우 거리가 멀어도 더 좋은 조건의 쇼핑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용품의 경우보다 구매 주기가 짧고, 그죠? 구매 단위가 적어서 멀리 쇼핑하는 성향이 낮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거리 저항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무품인 경우는 일상용품보다는 공간 마찰 계수가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엔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옳은 것을 이제 얘기했죠. 자, 여기는 이제 앞쪽에서 봤던 우리 도시공간구조론의 호이트까지 같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3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호이트는 이 성형 이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을 2번. 전체 원형을 반영한 부채꼴이에요. 호이트는 항상 선형이죠. 부채꼴 모양. 그래서 그 핵심 도시도 하나의 교동이던 선이 동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하였다. 자, 래시죠. 래시는 아까 수요 측면이죠.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치했고요. 자, 튀네는 어떻게 돼요?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용비에 반영해서 공간적 분화됐다. 맞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다음은 우리가 상업지 입지 선정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은 S와 Y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자, 크기가 인구예요. 크기가 인구이기 때문에 크기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셔야 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틀렸습니다.
3번은 정답 4번이고요. 자, 옳은 건 다 볼게요. 4번에는 자, 다음은 입지론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건 돼 있죠. 자, 농업입지론의 T내는 생산비가 아니라 수송비를 강조했죠. 수송비, 위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송비를 강조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수송비고 2번이 맞습니다. 좀 전에 크리스탈을 얘기했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소 권리에 있어서 중심지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고차, 저차예요. 그럼 고차가 저차보다 중심 간의 거리가 더 멀고요. 고차끼리는. 저차는 가깝죠. 그럼 고차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동네 슈퍼보다 대형마트가 더 거리가 멀지만 규모도 크고 더 다양한 중심지기를 갖죠. 2번이 맞는 거고요. 자, 3번. 아까 나온 문제랑 똑같은데요. 상업입지론의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두 도시 간의 상거래 흡입력의 인구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의 거리엔 제곱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배번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송비, 인건비 노동비죠. 그 다음에 집적 중에서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를 강조했죠. 집적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허프도 중심지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프는 이제 그때 당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않았지만 여러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러 다목적 구매형을 하기 위해서는 고차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소비자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죠. 소비자 입장에선.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는 문제가 3개가 입지계수예요. 자, 그래서 자, 입지계수를 5번은 30회 때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두 문제를 제가 연결시켜서 갈게요. 자, 이건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6번이죠. 6번 공장부지 입지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6번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6번은 수송비 지향을 얘기했을 때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있어요. 그럼 2번이 틀렸는데 2번은 보편보다는 편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중량 감소와 원료 지향은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중량이 감소하고 원료 지향이 맞는데, 자, 이건 보편은 시장 지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편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려면 편제나 그 지역만 나는 국지로 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7번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모형이 나왔는데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컨버스의 분기점이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115페이지 15번부터 볼게요. 자, 15번이 문제가 우리 기출이라면 제가 7번이 예상 문제인데요. 15번 문제를 이제 간다면, 자,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분기점은 두 도시에 대해서 상권의 경계 지점인데 끌어당긴 힘이 같은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끌어당김이 같기 때문에 어때요? 이 분기점은 작은 도시거든요. 그럼 15번부터 보고 이 문제를 응용하겠는데요. 자, 15번에 1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거리는 8km다. 자, 그러면 A와 B가 있습니다. B가 있다면은 여기서 A의 면적은 1000이고요. B의 면적은 9000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9000이 더 크죠. 그럼 분기점은 여기 작은 쪽에 가까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 거리를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원래는 우리 밑에 식이 DA는 전체 거리가 올라갑니다. 전체 거리가 지금 8km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km라고 하니까 여기 보실 때 좀 편법은, 자, 중간에 오는 것보다 1로 쏠렸으니 4km 밑으로 찍는 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그럼 오일진화를 푼다면 전체 키로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요. 상대편의 면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9000분의 1000이라는 거는 요거는 루트 9를 얘기하죠. 3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를 나누게 되면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2km다. 여기서 6k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좀 약간 편법인데요. 여기를 보통 1로 잡고 여기가 2배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얘가 2니까 자, 이 루트를 찍고 여기가 큰 게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루트 9니까 루트 9가 되니까 3이죠. 그럼 1대 3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2kg가 될 가능성이 크죠.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2kg니까 2, 3은 6, 전체가 8kg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2kg로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7번을 한번 운영해 볼게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7번 루트 4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와 B가 있다. 자, 이제 인원이 좀 틀리네요. 자, 루트 4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쪽을 4배 쪽으로 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식을 또 운영하기도 하겠는데요. 자, A 도시가 16만 명이고, 그 다음에, 자, B 도시가 3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약분한다면 얘가 4배 떨어졌죠. 4배죠. 4배에 대한 인수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5km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여기서 A까지에 대한 거리죠. 그럼 A까지 거리는 반대로 여기서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15에서 조금 좌측에 더 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될 가능성은 뭐 0km는 말이 안 맞고요. 15km에서 이제 좀 15km에서 이쪽이 좀 가깝고 이쪽이 좀 멀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DA는 15에다가 1 플러스, 자, 요건 이제 어때요? 요거는 이제 그 A로서부터에 대한 분기점에 대한 떨어진 거리니까, 자, B까지는 몇 킬로냐까지를 알고, 우리가 A를 걸으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 자체가, B와 A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제 이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 약간 편법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일대 루트를 씌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밑에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여기는 4배니까 루트 4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2대 1이잖아요. 2대 1.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대 1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5, 20이니까 10kg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빨라요.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할 때는 이런 편법을 좀 야매라고 하죠. 가르치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 B로서부터에 대한 거리를 먼저 잰다면 15가 있고 1 플러스 16개 4니까 4잖아요. 우리가 루트 4는 4니까 2니까 3, 5km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구하고 5km니까 여기는 10km다.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A에까지 이제 거리가 이제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를 1로 잡고 그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4다. 그럼 1대2니까 여기가 5km고 얘가 10km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km가 된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에 비교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하다.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 중 제시된 몇 가지 개념이 어느 것과 관련되냐.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율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능거래 지역을 획정해서 그다음에 지출 가능액 추계하고 주민 소득을 추계한 다음에 전부 면적을 갖고 따졌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니까 일본 비율법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위에는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비율법만 알아두시고요. 자, 9번 갈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였다. 입지 이용을 도시가 적당한 것은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가 부피가 크다는 것은 제품은 시장 지향이 되겠죠.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집적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건 2번이 정답인데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른 우리 중력 모형에서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은 맞아요. 근데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거. 크리스탈은요, 고전 쪽 이론을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걸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12번은 이제 요거는 입지 개수가 또 공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한 문제만 제가 계산 문제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13번은 이거예요. 자, 13번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구매 빈도하고 상권의 규모입니다. 구입 빈도와 상권의 규모를 봤을 때,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권의 규모와 구입 빈도는 반대입니다. 자, 대형마트하고요. 대형마트하고 자, 고차 중심지하고 그다음에 동네 슈퍼가 있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서비스 구입 빈도가 낮다는 것은 대형마트는 자주 가지 않잖아요. 상권의 규모가 크거든요. 얘와 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서비스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가시면은 이 네일리 이론이죠. 네일리 이론을 쫙 연결시켜서 보겠는데요. 자, 네일리 이론은 두 개의 도시가 나와요. 자, 두 개의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로 보는데요. 14번입니다. 114. 자, 이거를 제 이론대로 풀어도 돼요.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 유인력 분해로 들어가도 되는데, 자, 지금 A가 이렇게 7만 명, 우리가 몇만 명이냐면 7만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42만 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C가 있습니다. C가 있고요. C가 있고 여기까지가 거리가 10km고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20km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에 대한 우리 아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푸는 게 좀 빨리 푸는 방법이냐? 자, 여기가 10km, 여기가 20km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풀어보세요. 이것도 편법인데요. A와 B가 있습니다. B가 있으면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인구 비례. 그러면은 약분하게 되면 1대 6이 되니까 6배가 커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거리는 지금 1대 2가 되니까 바꿔야 됩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게 유인력이 크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을 갖고 와서 제곱을 씌운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먹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2대 1이 되고요. 제곱을 쓰게 되면은 여기가 2는 4가 되거든요. 4대 6이 되니까 40, 60%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편법을 써서 이렇게 4대 6 이렇게 나와서 맞히는 게 더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16번 갑니다. 자,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관한 분류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곳은? 자, 갑니다. 자, 1번은 서로 모여 있어요. 이건 집심이 아니라 집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습니다. 배포쳐 나와보세요. 자, 2번은 우리가 이 구매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상품을 취급하는 게 전무품이고요. 5번이 서로 비교해서 구매하는 게 선매예요. 이 선자가 비교할 선자거든요. 그래서 3번은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건 국부적 집중성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산재성은 분산에 입지한다. 정답이 4번이고요. 자, 17번에 틀린 거. 4번을 보시면은 가구점이나 공구상은 한 곳에 모여 있죠. 그렇지만 잡화점이나 세탁소는 분산하는 게 낫으니까 그 4번이 틀렸다 보시고요.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18번에다가 별표 요청을 쓰기 바랍니다. 자, 18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18번 별표. 자, 이것도 제가 좀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18번은 좀 정확하게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계수는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하여라. 자, 단위수죠. 그래서 제가 다 적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A, B, C. 그 다음에 전국이죠. 자, 그 다음에 섬유. 전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전자는 안 적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전자도 제가 푸는 방법을,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다. 자, 그러면 섬유가 250이고, 얘가 150이고, 전체가 4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250, 여기가 250. 그럼 500이잖아요. 그 다음에 C는 500, 여기가 600. 합치면 얼마예요? 1100이 되죠. 1100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은 이걸 다 합친 거죠. 1000, 이것도 1000, 이것도 200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ABC에 대한 입지 계수예요. 자,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도시가 올라가고, 그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잖아요. 자, 그럼 어떤 원리냐면, 전국은 2000에 1000이라는 게 다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2000에 1000이라는 게 다 같다면 0.5잖아요. 2000에 1000, 2000에 1000, 0.5. 자, 그럼 우리가 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2000에 1000이라는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해설이 있지만 빨리 푸는 방법은 그 위에 게 중요합니다. 위에 게 크기로 가는 게 빨라요. 그러면 A는 400에 250이잖아요. 400에 250. 400에 250이니까 얼마예요? 얘는 0.6202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500에 250이니까 다 반이네요. 0.5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100에 500이죠. 1100에 500. 1100에 500이다. 그러면 이거는 0.45가 되죠. 그러면은 염색하실 때 뭐 늘 계산하면 뭐 1.25가 되고 0.9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크겠죠. 그렇지만 크기를 본다면 밑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0.620, 0.5, 0.45만 본다면 A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좀 편법을 이용한다면 이 기출 문제가 좋은 게 딱 반이 들어왔어요. 500의 반은 250인데 400의 반은 200이 되는데 넘어요, 반을. 얘가 크고요. 1100의 반은 550인데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편법은 전자를 볼게요. 500에, 자, 전구가 같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잖아요. 그럼 얘는 500에 250인데 400에 150이니까 안 돼요. 얘가 크고요. 1100에 550 넘으니까 얘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반을 넘으니까 그런 식으로 18번을 좀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리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1번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을 이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는 3개까지 나오니까 3개가 나온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갈게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아까 풀었던 거랑 유사해요. 어떻게 하냐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지를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해설은 유인력으로 따기 때문에 인구가 올라가고 거리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A와 B가 10,000대 1250이잖아요. 그럼 8대 1이 돼서 뭐 8,000명, 1,000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 보세요. A와 B가 인구는 비례한다. 그럼 인구는 약분해서 그대로 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걸 곱해서 몇 대 몇이 나오면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인구가 지금 박스에 보시면은 1만 명이 A 도시고 5천 명이 B 도시다. 그러면 얘가 2대 1이 더 크거든요. A가 인구가. 그 상태에서 거리는 각각 두 도시가 1km, 2km다. 거리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1km, 2km, 2km, 1km 가서 얘가 2가 되니까 제곱이. 자, 2는 4죠. 8대 1이 떨어지니까 9분의 8, 9분의 1이잖아요. 그럼 8일이 나오면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고, 23번, 25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거는 상업용. 우리가 항상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 구역, 부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내용이 좀 간편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위주로 그냥 가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돼 있죠.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 됐다는 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높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까 배버 이론이었죠. 배버. 자, 배버. 그래서 배버가 지웠지만은 어떻게 돼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에서, 자, 우리가 27번의 정답, 배버의 공업입지론에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가 4번이 정답이죠.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수는 맞아요. 근데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고 집적이익은 최대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자, 28번에 또 레일을 냈네요. 다음 이론에서 틀린 것은 1번. 레일은 두 중심지가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자, 크기, 인구에 반비례합니까?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9번은 뭐 도시공간 구조는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자, 29번에 1번을 보시면은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없다? 아니죠. 소득 관계 있습니다. 선형 호이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버제스. 자, 2번의 얘기는 도시 성장과 분화가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된다는 건, 자, 버제스가 아니라 이건 호이트 이론이죠. 호이트. 호이트의 선형이 맞고요. 자, 3번. 자, 침입, 경쟁, 천위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건 호이트가 아니라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그 다음에 4번의 동심원 이론에서 점유는 고급지대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가 아니라 안쪽 근거리 있고요. 5번이 정답이 되죠.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이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일수가 증가하고 특화될수록 자, 어떻습니까? 다 핵심 이론이니까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가지고요. 31번은 풀고 제가 30번 마무리하면서 이 계산 문제를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31번은 지대 이론을 물어봤죠. 자, 지대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자, 기억하고 니은은 맞습니다. 근데 디귿 때 보시면 한계지 생산비와 우중지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라고 보았다. 아니죠. 튜넨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튜넨은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송비에 따르며 수송비 절약이 지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은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웅자물의 재배 형태 달라지는 점에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 튜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기억 니은은 맞다. 자, 30번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일리는 두 도시만 나오는데 30번 허프는 3개가 나왔어요. 근데 3개가 이제 우리가 좀 획기적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허프의 모형을 활용해서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액을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 있고요. 1인당 월 할인점의 소비액이 35만 원입니다. 마찰 개수는 2고요. 자, ABC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각각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해설은 기억, 니은, 디귿에 먼저 그 할인점의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B의 유인력. C의 유인력이죠. 그러면 A의 매장 면적은 얼마죠? 우리가 500이죠. 500이고, 자, 거리가 5km입니다. 5km의 제곱이 25잖아요. 그죠? 그래서 25가 되겠고, 요건 끌당기는 게 2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매장 면적이 300이고요. 자, 10km죠. 10km의 마찰 개수가 2니까 100이 되니까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C는 450이 매장 면적이 되겠고요. 거리가 15의 제곱이 225예요. 그럼 2가 되겠죠. 이걸 다 합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A의 할인점에 대한 점유율. 그럼 A의 점유율을 본다면, 자, 이걸 다 합쳐요. 그럼 우리가 25에 20이니까 80%가 되죠. 그러면, 자, 미음번의 해설해 보시면은, 자, 우리 매출액이 어떻게 됐죠? 4,000원이 되고요. 곱하기, 여기다가 0.8에다가 35만 원을 이제 곱하면 되죠. 1인당이니까, 4,000명이니까. 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 1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1억 2천만 원. 자, 그래서 허프 이론은 3개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답은 2번 80%에 대한 확률과 그 다음에 11억 2천이다. 그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기출문제 위주로 또 나올 수가 있고, 예상 문제를 제가 뽑은 문제 연결시켜서 입지는 이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책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